가족을 강화함. 제가 갈등 해결하기. 사탄은 가족의 효력과 가정의 존엄성을 훼손시키는 것이 주님의 사업을 붕괴시킬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러셀 벨라드 장로. 수업 목표. 이 수업을 하는 동안 부모들이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도록 돕는다. 견해 차이는 불가피하다는 것과 갈등을 해결하는 가족은 더 가까워지고 더 강해진다는 것을 이해한다. 가정 내의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배운다. 견해 차이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이해한다. 해결되지 않은 갈등의 문제. 12사도 정원회의 러셀 벨라드 장로는 가족은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목표물이라고 가르쳤다. 사탄은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 불화를 일으킵니다. 자녀를 부추겨 부모에게 불순종하게 합니다. 그렇게 하기만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가족의 효력과 가정의 존엄성을 훼손시키는 것이 주님의 사업을 붕괴시킬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할머니가 집안에서 해결되지 못한 갈등의 결과를 비탄해하며 회상했다. 저는 마지막 남은 오빠의 묘지에서 거행된 장례식에 참석했을 때 새 오빠가 참담함을 느껴 집을 떠나고 제게 큰 의미가 있는 회복된 복음에서도 멀어지게 했던 어린 시절의 비극적인 사건들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신앙심이 깊은 사람이었던 아버지는 요구하는 게 많았고 말다툼을 벌이기를 좋아했고 사적인 장소에서뿐만 아니라 남들이 있는 자리에서도 자녀를 꾸짖었습니다. 오빠들은 나이가 들면서 반기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와 오빠들은 증오에 차서 험악하게 싸움을 벌였고 욕설을 퍼붓고 주먹질을 하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오빠들 모두 어린 나이에 집을 떠났으며 부모를 만나러 집으로 돌아오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오빠들은 아버지가 신봉하는 종교와도 완전히 담을 쌓았습니다. 갈등의 원인은 여러 가지다. 일부 부모들은 자녀에게 지나치게 관대하고 자녀의 변덕을 모두 받아주어 행동이 통제불능 상태에 이르게 한다. 또 어떤 부모들은 구속하는 게 너무 많아 자녀가 반항하게 만든다. 어떤 부모들은 자녀의 정상적인 독립 추구에 과민 반응을 보인다. 엇나가서 고의로 가정의 규칙과 기준을 위반하는 행동을 하는 아이들도 있다. 견해 차이를 잘 해결하면 가족들은 더욱 가까워지고 돈독해진다. 해결하지 않고 방치하면 갈등은 가족관계를 파괴하고 가족들 사이의 슬픔을 초래한다.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 니바인들에게 성령을 베푸실 때 구주께서는 갈등을 일으키는 이들을 비난하셨다. 다투는 정신을 가진 자는 내게 속한 자가 아니요 분쟁의 아비인 악마에게 속한 자임이라. 그가 사람들의 마음을 충동하여 서로 노여움으로 다투게 하는도다. 보라 그러한 일을 없이 하는 이것이 나의 교리이니라. 제3니파이 11장 29에서 30절.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그분께 나아오기 전에 다른 사람들과의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권고하셨다. 그러므로 너희가 내게로 오거나 혹은 내게로 오기를 원할 때 내 형제가 너를 원망할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내 형제에게로 가서 먼저 내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마음의 뜻을 다하여 내게로 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영접하리라. 제3니파이 12장 23에서 24절 또한 제3니파이 12장 9절 참조. 이러한 가르침은 부모에게 또한 자녀와 대화하는 방식에도 적용된다. 가족 선언문에서 제1회장단과 12사도 정원회는 자녀를 성공적으로 양육하기 위한 구주의 방식을 새롭게 처방하였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과 의로움으로 양육하고 그들에게 물질적으로나 영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충족시켜주며 그들이 서로 사랑하고 봉사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어디서 살든지 법률을 준수하는 시민이 되도록 가르쳐야 할 거룩한 의무를 지니고 있다. 다음에 나오는 갈등 해결의 원칙을 부모들과 다시 살펴본다. 부모 자녀 간의 문제에 그리스도와 같은 태도로 접근하기. 부모들은 구주의 가르침을 부모의 역할에 적용함으로써 사랑과 갈등을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하며 가치관과 표준을 옹호하면서도 타협의 정신으로 양보하고 조종하려는 마음을 버리고 아이들을 설득하려 노력해야 한다. 부모는 자녀에게 올바른 원리들과 가족 규칙의 이유를 가르쳐야 한다. 부모는 자녀가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격려해야 하고
자녀가 따지고 들 때 설득해야 하며 부모의 말에 거역하는 선택을 할 때 그에 따르는 결과를 경험하게 하고 재고와 참조. 자녀가 심각한 실수를 저지르려고 할 때는 그러지 말라고 부드럽게 청해야 한다. 이해를 위한 경청. 부모가 훌륭한 경청 기술을 활용하여 속상하고 화가 난 자녀를 이해하려 힘쓰면 많은 갈등을 피할 수 있다. 경전에는 이런 가르침이 나온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잠언 15장 1절 부모가 자신을 이해해주고 존중해준다고 느낄 때 종종 아이의 분노는 소멸된다. 아이의 말에 귀를 기울여 듣는 부모는 자신의 감정과 시각이 바뀌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학습 활동 이해하기 위해 경청하기. 반원들에게 자녀가 부모의 말을 경청하기보다는 언쟁을 벌이고 싶어 했을 때를 떠올려 보라고 한다. 반원들에게 그러한 상황에서 자녀와 언쟁을 벌이지 않고 어떻게 자녀의 말을 경청할 것인지 제3과에 나오는 소통 기술을 활용하여 역할극을 해보라고 한다. 부모 중 한 사람이 아이 역할을 맡고 다른 부모는 부모 역할을 하면서 경청한다. 5분 동안 연습한 후 역할을 바꾸어 두 사람 모두 경청하는 것을 연습하게 한다. 그런 다음 이 경험에 대해 토론하게 한다. 누군가가 경청해 줄 때 어떤 기분이 들었는가? 아이가 못마땅한 일을 하고 싶어 할 때 경청하는 일은 얼마나 어려웠는가? 반원들에게 이번 주에 특히 자녀가 언쟁을 벌이고자 할 때 자녀의 말에 귀를 기울여 경청하는 것을 연습해 보라고 권유한다. 언쟁, 거부하기. 가정 안에서 갈등을 해결하는 기본 원리 중 하나는 너무 단순해서 종종 간과된다. 그 원리는 그리스도의 더 높은 율법을 따라 생활하고 언쟁하기를 거부하는 것이다. 후기 성도 부모 교육자인 클렌 레이섬은 부당한 비난과 욕을 들었을 때도 싸우기를 거부한 그리스도의 위대한 모범을 강조했다. 그리스도는 잔인하고 부당한 폭행에도 불구하고 피나지 않는 완벽한 모범을 보이셨다. 그분은 침뱉음을 당하고 부당한 대접을 받고 얻어맞고 잔인한 말을 듣고 거부당하고 부인당하고 조롱당하고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힌 상황에서도 비난하지 않으셨다. 마태복음 26장 67에서 70절 및 27장 29절 35절 그분은 반격하지 않으셨다.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마태복음 26장 53절 불러내릴 수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비난하지 않으셨다. 구주께서는 생애의 처음부터 끝까지 자주, 거의, 계속해서 비난을 받았고 심지어는 그분과 함께 고통을 겪은 사람들로부터도 비난을 들으셨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마가복음 15장 32절 선량함의 수준이 높을수록 더 많은 비난이 있는 한편 그것에 대해 비난으로 되갚지는 않는 것 같다. 이것은 부모들이 다루기 힘든 아이들에게 부당한 대접을 받을 때 따라야 할 패턴이다. 비난하지 말라. 다투려는 아이와 다툼을 거부하는 부모는 곧 그 다툼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다. 말다툼과 싸움은 한쪽 편이 거부하면 일어날 수 없다. 레이섬은 이렇게 말했다. 행동 문제 치료에 대한 연구에서 나는 부모가 터무니없는 비난에도 침착하고 공감하며 직접적으로 임하는 태도를 유지할 때 100번 중 97번은 세 번째 치시. 부모가 자신이 기대하는 바에 대해 세 번째 말하는 것들. 아이들이 따른다는 것을 알고 놀랐다. 어떤 부모들은 싸우지 않는 식의 대응이 아이들을 우위에 올리고 논쟁에서 이기게 하며 아이들이 가족 문제를 좌우하게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그리스도는 당신을 고문하는 자들 앞에 용감하게 서셨고 언제나 자신의 반응을 통제하며 결코 도망치려 하지 않으셨다.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무지를 인정하여 그분은 심지어 아버지께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간청하기까지 하셨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참조. 다른 수업에서 부모들은 자녀에게 부모의 기대를 전달하고 용인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행동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주고 자녀가 복종하지 않을 때는 미리 합의된 결과를 부과하는 방법을 살펴보게 될 것이다. 자녀가 부모와 말다툼을 하고 싶어 할 때 부모는 친절하고 다정한 방식으로 부모가 기대하는 바를 다시 한번 말해줄 수 있고 이미 합의된 결과에 관하여 아이에게 현명하게 상기시켜 줄 수 있다. 부모가 그렇게 하면 자녀는 논쟁할 거리가 별로 없을 것이다. 아이들은 흔히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크게 지배받는다. 아이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부모의 관심이다. 클렌 레이섬에 따르면 부모의 관심은 아이의 행동을 결정하는 가장 강력한 힘.
또는 결과이다. 아이가 따지고 들면서 부정적인 관심을 끄는데 실패하면 보통은 차분해지고 사회적으로 더 용인될 수 있는 행동을 하게 된다. 학습 활동 언쟁 거부하기. 반원들에게 그들 가정의 전형적인 갈등이 가득 찬 상황을 언쟁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다룰 수 있을지를 배우자나 다른 부모와 토론해 보려고 한다. 반원들은 그들이 기대하는 바를 자녀가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언쟁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긍정적인 방식으로 이야기할 것인가? 잘못된 행동을 하면 그에 따른 결과가 부과된다는 것을 아이에게 어떻게 알려줄 것인가? 자녀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무슨 말을 어떻게 할지 몇 분 동안 연습하게 한다. 반원들에게 주중에 그들의 방식대로 시도해 보라고 요청한다. 자녀를 꾸짖을 때는 경전의 지침을 따른다. 자녀를 꾸짖으려면 성신에 감동되었을 때에는 제때에 날카롭게 꾸짖을 것이나 그 후에는 더 큰 사랑을 나타내 보여 자녀가 부모를 자기 원수로 여기지 않게 해야 한다. 교리와 성약 121편 43절 제임스 이 파우스트 회장은 날카롭게 꾸짖도록 성신의 감동을 받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꾸짖을 때에는 항상 꾸중 듣는 사람이 자신을 위하여 꾸짖는 것임을 확신할 수 있게 부드럽게 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12사도 정원회의 일 A. 맥스웰 장로는 여기서 말하는 제때란 일찍 또는 곧이라는 의미며 규칙을 위반한 직후 꾸짖어야 아이가 이해할 수 있다고 가르쳤다. 또한 이 맥락에서 날카롭게라는 말은 분노나 위력적인 것이 아니라 분명하고 뚜렷하다는 의미로 쓰였다. 현명한 부모는 아이를 꾸짖은 후에 자주 아이에게 사랑을 주고 적절하게 신체적인 애정 표현을 하며 때로는 아이를 즐거운 활동에 참여시킨다. 자녀들 사이의 갈등을 선별적으로 중재한다. 아이들은 때로 관심을 받기 위해 언쟁을 벌이고 부모가 자기 편을 들어주기를 바란다. 이러한 언쟁에서 부모는 대개 승산 없는 위치에 놓이게 된다. 부모는 갈등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자녀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대로 알 수 없다. 한쪽 편을 든다면 편들어 주어서는 안 될 아이에게 보상을 주고 다른 아이는 소외되게 할 수도 있다. 부모가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고 자녀들이 책임지고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부모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일 때가 많다. 부모는 그렇게 하기 위해 다음 사례에서 볼 수 있는 훌륭한 소통 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제3과 참조. 시드와 벤스. 12살인 시드와 9살인 벤스가 바닥에서 몸싸움을 하며 서로 때리고 고함을 지르고 있을 때 아빠가 방에 들어갔다. 벤스는 울기 시작했다. 그러자 시드는 벤스를 아기라고 불렀다. 아빠가 개입하여 아이들을 떼어놓았다. 아빠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시드 벤스가 시작했어요. 벤스 전 안 그랬어요. 형이 시작했잖아. 아빠 그러니까 서로 상대방 때문에 문제가 시작되었다고 비난하고 있는 거구나. 아이들에게 문제 해결의 책임을 맡긴다. 너희 생각에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벤스, 형한테 저를 좀 내버려 두라고 하세요. 시드 너를 내버려 두라고? 내가 할 말이야. 내 카드들을 가져다가 바닥에 뿌려놓은 게 누군데? 내 물건을 안 건들면 싸울 일도 없어. 아빠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사려 깊은 경청 기술을 활용한다. 그러니까 벤스, 너는 시드 때문에 문제가 시작되었다고 하는 거고, 시드 너는 벤스가 허락도 받지 않고 내 카드들을 가져가서 문제가 시작됐다는 거네. 벤스 내 허락도 받지 않고 내 CD를 가져간 게 누군데요? 아빠 너희 둘 다 허락받지 않고 물건을 가져갔다면서 서로를 비난하고 있는 거구나. 그러면 다시 물어볼게.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시드 벤스한테 철 좀 들라고 하세요. 벤스 형이나 철 좀 들어. 아빠 논리적인 결과를 부과할 준비를 한다. 너희는 계속 이렇게 말싸움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문제를 해결할 준비가 될 때까지 각자 방으로 가는 게 좋겠다. 시드 저는 준비됐어요. 벤스 저도요. 시드 벤스한테 제 물건을 빌려가려면 먼저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말해주세요. 벤스 형은 허락받고 제 물건을 가져가는 법이 없어요. 형도 허락을 받아야 해요. 아빠 그러니까 너희 둘 다 상대방이 허락을 받고 물건을 빌려가 달라는 거구나. 그렇지? 시드네. 그래요. 벤스네. 그러는 것 같아요. 아빤 그 제안이 맘에 든다. 둘 다 그러기로 약속할 수 있어? 시드와 벤스네. 이 사례에서 중재가 효과를 발휘한 것은 아빠가 한쪽 편을 들지 않고 경청할 수 있었고 해결책을 제안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의 협조를 얻은 덕분이었다. 벌을 주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행위가 아이들에게 문제의 해결책을 찾을 동기를 부여해 준 것으로 보였다.
벌을 주는 것은 불필요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아이들이 계속 말다툼을 하려 했다면 적절한 중재 방법이 되었을 것이다.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부모가 갖고 있다면 협상은 불필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아이들을 운동 경기에 데려가는데 아이들이 자동차 안에서 싸우고 있다면 부모는 차를 멈추고 아이들이 말다툼을 해결하든지 아니면 집으로 돌아가든지 선택하게 할 수 있다. 흔히 부모가 가장 덜 끼어드는 해결책이 가장 효과가 크다. 자녀 양육을 연구하는 일부 교육 전문가들은 아이들이 싸울 때 밖으로 나가라고 하고 말다툼을 해결할 때까지는 들어오지 말라고 하는 방안을 옹호한다. 그들은 아이들이 어른의 관심을 못 받게 되면 곧 싸울 의욕을 잃게 된다고 추론한다. 그게 맞을 수도 있으나 아이들의 싸움은 단지 어른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것만은 아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갈등을 해결하도록 내버려 둘 때 위험한 점은 더 힘센 아이가 약한 아이를 정서적으로나 신체적으로 학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부모는 베냐민 왕이 그의 백성에게 내린 계명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너희는 너희 자녀가 서로 싸우고 다투도록 버려두지도 아니하리니. 모사이아서 4장 14절. 학습활동 갈등 중재하기. 반원들에게 가족 내에서 둘 이상의 아이가 갈등을 빚는 상황을 찾아내어 배우자나 다른 부모와 토론해 보라고 한다. 반원들에게 갈등 중재를 위한 제안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토론하라고 한다. 이 방법을 활용할 때 그들은 어떤 문제에 부딪힐 수 있겠는가? 부모는 그러한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는가? 반원들에게 다음 주 동안 자녀에게 이 접근 방식을 사용할 기회를 찾아보라고 한다. 그 경험을 다음 수업 시간에 전해달라고 한다. 문제 해결 모형. 몇몇 가족은 심리학자 수전 하이틀러의 연구를 바탕으로 하는 다음 5단계 모형을 성공적으로 활용하여 갈등을 해결했다. 이 모형은 가족들이 이 모형을 이해하고 이를 사용하는 데 동의할 때 가장 큰 효과를 낸다. 1단계 입장 밝히기. 각자 방해나 비난, 비웃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분위기에서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자신의 입장 또는 선호하는 바를 말한다. 보통 해결책은 4단계에서 나타나지만 때로는 이 과정에서 해결책이 분명하게 드러나기도 한다. 일시, 아빠는 자기 가족이 가정의 밤을 정기적으로 하기를 바란다. 엄마는 가정의 밤을 하지 않는 것에 만족하고 있다. 15살인 알프레도는 월요일 밤에 친구들과 축구를 하고 싶어 한다. 10살 된 마리에타는 가정의 밤을 하고 싶어 한다. 2단계 근본적인 관심사 탐구하기. 가족들은 각자 자신의 입장을 더 깊게 탐구하여 근본적인 관심사가 무엇인지 분석한다. 아빠는 가정의 밤을 하면 가족이 축복받을 것을 영적으로 확신한다고 이야기한다. 그는 또한 교회 지도자들이 이 프로그램의 중요성에 관해 아주 오랫동안 가르쳐왔기 때문에 교회 지도자들에게 불순종할 때 어떤 영향을 받게 될지 걱정하고 있다. 엄마는 성장하면서 가족과 함께 밤을 보내려고 할 때마다 가족이 다투는 것을 보았다. 엄마는 자기 자녀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엄마는 선지자의 권고에 순종하고 싶지만 아무리 가정의 밤이 중요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더 많은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것은 걱정스럽다. 알프레도는 친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가족의 영적인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내키지 않는다고 말한다. 마리에타는 선지자가 그녀의 가족에게 요청한 것을 하고 싶다고 이야기한다. 이 단계에서 가족들은 모두의 공통된 관심사가 무엇인지 찾아보아야 한다. 이들은 모두가 서로를 아끼고 가정의 행복과 화목을 바란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들은 어떤 활동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르지만 최소한 가정이 강화될 활동에 참여하고 싶은 어느 정도의 소망은 있다. 3단계 가능한 해결책에 대해 함께 토론하기. 각자 비난이나 비웃음을 받지 않는 분위기에서 해결책을 제안한다. 해결책을 고려하면서 모두의 관심사를 아우를 수 있는 전체적인 행동 계획을 구축하기 위해 각자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제안한다. 아무리 비현실적이라 하더라도 모든 해결책을 적어본다. 이렇게 자유롭게 해결책을 적다 보면 실행 가능한 해결책을 낼 수 있는 창의성이 발전한다. 가족들은 이 잠재적인 해결책들을 목록으로 작성한다. 매주 월요일 저녁 축구를 하기 전에 가정의 밤을 한다. 가정의 밤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다. 가정의 밤을 하되 참석하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은 양해해준다. 가정의 밤을 일요일 저녁에 한다. 영적 메시지 없이 가족 활동의 밤으로 진행한다. 가정의 밤을 하되 영적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선택사항으로 한다. 4단계 해결책 선택하기. 토론이 끝난 후 가족들은 각각의 제안을 평가하고 모든 사람의 관심사에 호응하는 계획을 수립한다. 해결책이 모든 가족 구성원의 관심사를 아우를 수 있으려면
일반적으로 여러 요소가 필요하므로 가족들은 단순하게 하나의 해결책이나 특정 해결책을 찾으려 하기보다는 해결책 꾸러미를 마련하는 관점에서 생각해야 한다. 자녀의 감정이 중요한 만큼 부모의 감정도 중요하다. 예를 들어 부모는 가정의 밤 시간에 복음 원리를 가르쳐야 한다고 느끼는데 아이는 놀이만 하고 싶어 할 수 있다. 부모의 감정뿐 아니라 아이의 감정도 배려하기 위해 부모는 아이가 흥미를 느끼고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복음을 가르칠 수 있다. 계획이 세워지면 실행 계획을 수행하는 책임은 서로 합의하여 정하고 참가자들로부터 약속을 받는다. 제안들을 평가한 후 가족은 알프레도가 월요일 저녁에 축구를 할 때마다 가정의 밤 시간을 일요일 저녁에 하기로 결정한다. 부모는 월요일 저녁을 더 선호하지만 아들이 참석하지 못하는 대가를 치르고 싶지는 않다. 알프레도는 자기가 공과를 가르칠 필요가 없는 한 가정의 밤 복음 토론에 기꺼이 참여하려고 한다. 엄마는 특히 자녀가 가정의 밤 모임에 동의하기 때문에 이렇게 합의된 것에 대해 편안함을 느낀다. 가정의 밤 모임을 조직하고 진행하는 책임은 아빠가 맡았다. 공과는 아빠와 엄마, 그리고 가끔씩 마리에타가 맡기로 했다. 5단계 해결책 실행하기. 가족들이 해결책을 수행하면서 수정이 필요한 곳이 어디인지 평가한다. 어떤 경우에는 다른 해결책을 찾아야 할 수도 있다. 학습 활동 문제 해결 모형 활용하기. 반원들에게 5분 또는 10분 동안 시간을 주고 문제 해결 모형을 사용하여 해결할 수 있는 가족 내 갈등 영역에 관해 배우자나 다른 부모와 함께 토론해 보게 한다. 반원들에게 어떻게 그 모형을 가족들에게 소개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것을 사용할 때 어떻게 아이들의 협조를 얻을 수 있을지 토론해 보라고 한다. 반원들에게 다음 한 주 동안 가족과 함께 그 모형을 시험해 보라고 한다. 그 결과를 다음 수업 시간에 이야기해 달라고 한다. 새로운 성령. 제1회장단의 제임스 이 파우스트 회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필멜의 성역을 베푸시는 동안 새로운 성령, 즉 남자와 여자가 더 높은 율법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새롭고 더 훌륭한 성역을 소개하셨다고 말했다. 이제 부모를 포함하여 개인은 응징의 율법을 따르는 게 아니라 출애굽기 21장 24절 참조선을 행하고자 하는 소망으로 인도받고 뺨을 치는 자에게 다른 쪽 뺨을 돌려대야만 했다. 마태복음 5장 39절 참조 그들은 원수를 사랑해야 했고 악에 차서 그들을 이용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했다. 마태복음 5장 44절 참조 그들은 타인을 대할 때 성령의 속삭임을 구하고 따라야 했다. 가정 안에서의 사랑. 토마스 S. 몬슨 회장은 가족의 결속을 파괴할 수 있는 견해 차이의 해소가 중요함을 강조하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경솔한 말로 자신들을 가족의 곁에 떼어놓는 어머니와 아버지, 아들과 딸이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비극을 어떻게 가까스로 피할 수 있었는가에 관한 이야기를 몇 년 전 한 젊은이의 생활에서 엿볼 수 있었습니다.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그의 이름을 잭이라 부르겠습니다. 잭은 살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 아버지와 심한 말다툼을 했습니다. 17살 때 어느 날 잭은 아버지와 매우 격렬한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잭이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더는 이런 상황을 견딜 수가 없어요. 집을 나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그 말을 남기고 잭은 방으로 가서 가방을 쌌습니다. 어머니는 가지 말라고 사정했지만 너무나 화가 난 잭은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문 앞에서 우시는 어머니를 남겨둔 채 떠났습니다. 마당을 지나 막 대문을 나서려는 잭에게 그를 부르는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잭, 내가 집을 떠나려는 것은 대부분 내게 책임이 있어.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미안하다. 집으로 돌아오고 싶을 땐 너는 언제든 이곳에서 환영받을 거는 걸 알았으면 좋겠구나. 그때엔 내게 좀 더 좋은 아버지가 되도록 노력하마. 언제나 널 사랑한다는 것도 알아주길 바란다. 잭은 아무 말 없이 버스 정류장으로 가서 먼 곳으로 가는 표를 샀습니다. 버스에 앉아 집이 멀어지는 것을 바라보며 잭은 아버지가 한 말을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그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엄청난 사랑이 있었기 때문임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사과를 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돌아오라고 권유하며 남긴 널 사랑한다는 말이 여름날의 공기 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잭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자신이 결정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평안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버지가 보여준 것과 같은 성숙함과 선량함과 사랑을 아버지에게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잭은 버스에서 내려 다시 돌아가는 표를 사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자정이 막 지나서 집에 도착한 그는 집으로 들어가 불을 켰습니다. 아버지는 손으로 머리를 감싸고 흔들의자에 앉아 계셨습니다. 머리를 들고 책을 본 아버지는 의자에서 일어났으며 두 사람은 서로 달려가 부둥켜 안았습니다. 잭은 종종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에 있었던 그 마지막 몇 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때였습니다. 우리는 하룻밤 사이에 성인이 된 소년이 여기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분노를 억누르고 자존심을 자제하여 아들의 결손 가정과 가정의 붕괴에서 생겨난 수많은 길, 잃은 영혼 가운데 하나가 되기 전에 구해낸 아버지도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은 결속시키는 끈이며 치유하는 유형입니다. 사랑은 자주 느낌으로 오지만 표현이 어렵습니다. 가족의 품 안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을 찾아 나서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며 신성한 의무입니다. 가족들은 구주께서 소개하신 새로운 성약을 준수하며 견해 차이를 다정하고 원만한 방식으로 해결함으로써 가족 관계에서 더 큰 사랑과 평화, 화합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